이제부터는 지수법칙,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다 알죠. 뭐 거듭제곱 곱하기를 하면은 지수를 더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수법칙을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쭉 검토를 한번 해보면 조금씩 뭔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수법칙은요. 첫 번째, 자연수 지수일 때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일 때? 그럼 자연수일 때. 즉 A의 n승 이런 거 할 때 요 녀석이 뭐냐? 요 녀석이 자연수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수 지수인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곱한 횟수입니다. 이게 곱한 횟수.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세제곱이면 3번 곱한 거고 4제곱이면은 4번 곱한 거다. 그럼 그런 것들에 관한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간단한 지수 법칙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 이거 뭐 당연히 A의 m 더하기 n제곱이다. 이건 우리가 다 이제 검토해 본 바 있죠. 자, A의 m제곱의 n제곱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이거 A의 m, n 곱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나누기를 배웠어요. 나누기. 그러니까 A의 m승하고 n승을 A의 m제곱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여러분이 공부한 바 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곱한 횟수니까 누가 더 많이 곱했냐에 따라 위에가 남을 수도 있고 아래가 남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죠. 그걸 이제 n이 n보다 크면 이것은 A의 n 빼기 m승 이렇게 남고요. n하고 m이 똑같으면 이건 약분되고 그냥 1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모가 더 많잖아요. 그럼 이제 분모에 남죠. 이게 다 지워지고 분모에만 남는데 이 차이만큼, 그죠? m이 더 많으면 이만큼 빼고 난 나머지가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눗셈을 할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이 생깁니다. 우리가 보통 나눗셈을 할 때 절대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0의 제곱은 0이에요. 이거. 0은 거듭제곱해도 0이 나오죠. 그럼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0의 m승, 이거 0이지 않습니까? 그럼 분모를 0으로 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거 얘기할 때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밑에 거, 이 나눗셈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옵션이 붙느냐 하면 A가 0인 경우는 이 나눗셈 밑이 0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0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A가 0 되면 이런 거 못하지 않냐. 이런 거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뺄셈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A가 0인 것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0이 아닌 밑이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쓰기로 한다. 그런데 이거 할 땐 괜찮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0 곱하기 0은 0 맞습니다. 그러니까 0의 제곱은 0 맞아요. 근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0의 제곱분의 1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0의 제곱분의 1.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뭐 0의 제곱하고 0의 제곱을 나눠서 이거 1이다. 이런 짓거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0의 제곱분의 1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0의 뭐 세제곱분의 0의 제곱은 0분의 1. 이런 것도 이제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뭡니까? 주의사항은 요건 인정. 오케이, 인정. 이런 건 쓰면 안 돼. 밑이 0인 경우는 이렇게 나눗셈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얘기죠. 이게 자연수 지수에서 여러분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을 여러분이 배우실 때 밑은 0이 아닌 거로 합시다. 이렇게 하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 지수 법칙을 총괄해서 공부하실 때 밑이 0이 아닌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자연수 지수에 관한 얘기고요. 이게 확장이 됩니다. 왜 확장이 되냐? 확장할 게 뭐 있냐?
귀찮은 거죠. 뭐가 귀찮아? 얘가 귀찮은 겁니다. 아니, 뭐, 나눗셈 한 번 하면서 뭐 어떨 때는 위에서 빼고 아래에서 빼고 이렇게 생쇼를 하니까 야, 우리 이걸 싸그리 모아가지고 야,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너 A에 n분의 A에 n승 하잖아? A 그냥 싹 다 n에서 그냥 n 빼. m이 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음수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음수가 되면 그게 뭔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이걸 그러면 빼다 보니까 m하고 n이 크기가 이제 n이 크면 자연수고 밑에 있는 m이 크면 음수가 돼버리니까 이 정수가 돼버려요. 음의 정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수 지수까지 확장을 시키는데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영승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영승은 똑같은 걸 나눠서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mn이 같을 때잖아요. 같을 때니까 이건 1이야 이렇게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수는 곱한 횟수라 그랬는데 영승은 0번 곱한다. 말이 안 되죠. 이건 1이다 이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n승은 뭐야? 야, 그걸 아까 할 때 분모가 더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A에 n제곱분의 1이야 라고 얘를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정수일 때는 요렇게를 우리가 자 추가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한 방이 되지 않냐 이거죠. 뭐 굳이 세 개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이건 다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쓸 때 0의 영승은 의미가 있다 없다. 그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주의사항 0의 영승 요거 선생님 0을 어쨌거나 0을 0번 곱하면 0을 가지고 곱했으니까 0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수의 영승은 1이라네요. 1. 그럼 얘는 0입니까? 1입니까?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다시 말하면 수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0의 마이너스 2승 이거 0의 제곱분의 1이니까 역시 이거 의미 없답니다. 그러니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정수 지수까지 여러분이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A의 제곱, 세제곱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2승도 가능한데요. 그때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밑이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밑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이 0이도 괜찮다 그랬죠. 그죠? 정수까지 확장을 할 때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절대 A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정수까지 확장할 때 뭐가 안 된다고요? A는 0이 아닌 거로 우리가 정해놓고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지수는 0이 아닌 거로 하자. 자, 그런데 사람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정수 지수 좋은데 루트 2는 뭐지? 루트 2. 우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루트 2 이거 제곱을 하면 2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수 법칙 중에 말이죠. 2에 2분의 1승이라는 수가 네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 2에 자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이거 2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이거죠. 제곱해가지고 2가 나오는 양수인데 얘도 분명히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나오는 그런 수가 되거든요. 도대체 요거는 뭐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확장하기를 이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가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거듭 제곱근보다는 지수를 먼저 배웠죠. 그리고 지수 법칙을 먼저 만들었죠. 그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럼 그동안 배운 거 잘 다 묻어버리고 다시 시작 이래버리면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건 중학교 때건 배웠던 법칙들은 유효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건데 이런 새로운 기호를 만들다 보니까 내가 계산해야 될 숫자의 형태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자 모양을 이런 걸 내가 이제 뭐 궁금해서 만들긴 했는데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을 동시에 막 섞어 쓰다 보면 짜증나니까 자, 하나로 몰아줄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지수의 의미로 우리가 바꾸다 보니까 이 분수지수 꼴이 돼야지 의미가 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분수인 형태, 즉 지수가 뭐인 것? 유리수인 것까지 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2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뭐냐? 방금 예를 들었듯이 루트 2를 자 2분의 1제곱이라고 쓴다면 제곱했을 때 2가 된다. 제곱했을 때 지수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2가 된다. 아 그렇다면 둘은 같은 거다. 자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러면 n제곱근 a라는 요 거듭제곱근 표현은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n제곱하면 a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a에 n분의 1승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거듭제곱근 설명하면서 이 안쪽에 있는 요 숫자 a가 n이 홀수일 때 음수가 또 될 수 있다 그랬죠. 그 음수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밖으로 뽑아내버리라 그랬습니다. 뽑아내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자. 지금도 유리수 지수를 만들게 되면 요 a는 반드시 뭐인 거만 양수인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법칙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음수가 되는 게 있긴 있죠. 뭐 할 수 있다? 마이너스 4를 밖으로 뽑아낼 수 있다. 뽑아내고 나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보자.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 설명드립니다. 얘가 옵션이 A, 밑은 반드시 뭐인 거로만? 양수인 거로만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제곱근 음수 2. 아, 이거 있습니다. 있어요. 요거. 네, 있어요. 요거 마이너스 2에 그럼 3분의 1승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아,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절대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말아라. 왜? 선생님 밑이 음수가 되면 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이유는 자 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1이라는 수가 있는데 이건 루트 1하고도 같은 거죠. 그죠? 네, 이건 루트 1의 제곱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루트라고 해도 되죠. 불만 없죠. 그죠? 그럼 루트를 우리가 2분의 1승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제곱에 2분의 1승이고 지수법칙에 의하면 음수 1이네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게? 1은 마이너스랑 똑같은 거네. 그럼 결국에. 뭐가 잘못된 거냐? 얘가 지금 밑이 음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모순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이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것 분수 지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수법칙을 적용할 때는 밑은 반드시 뭐인 상태에서만 양수인 상태에서만 하기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약속이 이겁니다. 아,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A의 n분의 1제곱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거듭제곱근의 꼴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지수의 꼴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여태까지 닦아놨던 지수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때 주의할 사항 이런 거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주의. 그럼 이 숫자가 없는 거냐? 아니 있긴 있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요렇게 바꿔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꾸실 때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2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마이너스 밀어내버리라고요. 튕겨나가 마이너스 세제곱근 2. 자 그런 다음에 얘를 바꿔라 이거죠. 2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그리고 이런 표현 썼을 때 자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이 아니고요. 2의 3분의 1승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 마이너스 1 곱한 게 우선입니까? 거듭제곱을 한 게 우선입니까? 계산의 우선순위가 얘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의 3분의 1승 이런 표현은 마이너스 2를 먼저 만들고 2에다가 음수 2를 곱하고 3분의 1을 씌운다는 건데 요 순서가 이제 3분의 1승보다는 얘가 먼저죠. 얘는 지금 3분의 1승이 먼저죠. 그죠? 그거 다른 거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기초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까먹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하면 기존에 있는 지수 법칙을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너 그 마음대로 좋은 게 뭔데? 다른 게 아닙니다. 거듭 제곱을 뭐로 바꾼다? 지수의 꼴로 바꾼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닦아놨던 그 지수 법칙이라는 인프라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더 쉽게 하자. 요 계산한 방법 다 했잖아요. 귀찮다는 거죠, 한마디로. 귀찮으니까 쉽게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자, 분수 지수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여러분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지수 법칙은 이렇게 여기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수 지수까지 확장을 시키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거듭 제곱 근이라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죠? 이런 루트 2 또는 세제곱근 2, 네제곱근 2 등등등을 요게 2의 2분의 1승, 3분의 1승, 4분의 1승이라는 모양으로 바꿔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다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납니다만은 사실은 유리수에서 실수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사실 가능한 거죠.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2의 루트 2제곱이라는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무리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의미가 뭐냐? 2를 루트 2번 곱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제 가능한데 고등학교 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가끔 등장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을 넘어가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좋은데 가끔 그 참고서들을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실수까지 확장되고요. 나중에 대학 가시면 허수도 확장이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수에 관한 확장, 지수의 확장을 공부하셨으니까 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번을 보시면 거듭제곱근 나눗셈인데요.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고요. 제가 지수로 바꿔서 한번 해보고요. 자, 이거를 원래 이제 나눗셈을 하려면 이 근호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근호의 모양이. 그러려면 이제 바꿔주는 방법이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3 곱하고 3 곱하니까 12제곱근 A의 9제곱. 자, 나누기 12제곱근 A의 8제곱. 자, 4를 곱해주시고 3을 곱해주시고 이렇게. 요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12제곱근 A의 9승하고 나누는 거니까 A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듭적분 계산인 거고요. 이거를 분수지수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분수를 고치는 거예요. A의 자, 요게 분모입니다. 분모 여기 분자 4분의 3승 나누기 A의 3분의 2승 이렇게.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나누는 거니까 얘를 뺀다 이거죠. A의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2 통분하게 되면 9 빼기 8이니까 A의 12분의 1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둘은 서로 뭐예요? 같은 표현인 거죠. 이런 식으로 거듭제곱근 연산 우리가 미리 배우긴 했지만 이런 연산을 우리가 앞으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해보고 싶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것도 5제곱, 5제곱 지금 둘이 똑같잖아요. 나눌 수가 있거든요.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 5제곱근 이제 묶어보겠습니다. 묶어보면 yz의 7제곱 나누기 yz의 2제곱 또 y 지우고 z 지워지니까 5제곱근 z의 5제곱 이거 그냥 z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지수 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보겠다. 그럼 z 곱하기 y 곱하기 z의 7승 이게 이제 이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의 5분의 1제곱이다.
나누기 요것도 마찬가지 y 곱하기 z의 제곱의 5분의 1제곱이다. 그럼 나누게 되면은 이것은 y의 5분의 1제곱 분자 분모로 제가 쓰겠습니다. y의 5분의 1제곱 이렇게 쓰고 y의 5분의 1제곱 그 다음 z의 5분의 7제곱 곱인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z의 5분의 2제곱 이건 같으니까 지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뺄 거니까 1승이니까 z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싶다. 근데 계산의 패턴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은 요 지수 법칙을 먼저 썼으니까 아마도 이쪽이 좀 더 익숙할 겁니다. 분배를 해가지고 나누게 되면 지워지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제곱 계산을 지수로 바꿔서 하는 이런 그 방법이 있으니까 주로 이제 앞으로는 이 방법을 쓰게 될 겁니다. 이쪽이 좀 더 이제 계산이 편하고요. 지금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거기서 거기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숫자를 다루다 보면 이쪽이 좀 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도 몇 개 제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를 보시면 간단히 하라. 얘를 간단히 하라. 이 루트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거 2분의 1제곱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2분의 1제곱.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자, 대괄호 한번 쳐주고요. 요 바깥쪽에 있는 요 루트를 우리가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a분의 b 곱하기 예. 자, 이것도 2분의 1제곱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중괄호 쳐주고 너도 2분의 1제곱이다. 그럼 누구의 2분의 1제곱이에요? 요 안에 있는 거겠죠. 자, b분의 a 곱하기 예. 그럼 요것도 뭐냐? 요것도 b분의 a의 2분의 1제곱인데 그렇죠. 요 녀석 표현이 얘고요. 옆에 곱해진 게 얘고요. 자, 이걸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이제 거듭적으로 하나씩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먼저 푸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얘부터 먼저 처리할게요. 예. 이 바깥쪽에 있는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얘 곱하기 얘 이만큼의 2분의 1승입니다. 자, 두 개의 곱이죠. 그죠? 2분의 1승이다. 자, 그걸 분배를 하겠습니다. A, B의 n승은 A의 n승, B의 n승이니까 이것은 A분의 B의 요거 2분의 1제곱 곱하기 그 다음 이 전체에 2분의 1승이 있었는데 그것에 2분의 1을 또 곱해야 되니까 4분의 1제곱 그러니까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의 2분의 1승에 요거 4분의 1제곱 자, 한 번 더 갈까요? 자, A분의 B의 전체 2분의 1제곱 했고요. 요 4분의 1을 여기 이 두 녀석 곱이죠. 그죠? 분배합니다. B분의 A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 분배를 해주니까 A분의 B의 8분의 1제곱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각각 이제 다 각각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분할을 하겠습니다. 분자 분모를 분할하게 되면 B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A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A의 4분의 1제곱 B의 4분의 1제곱 마찬가지 B의 8분의 1제곱 A의 8분의 1제곱 A끼리는 요렇게 되죠. 이렇게 B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A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A의 자, 여기서 이 둘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이렇게. 자, 그리고 B도 마찬가지. B의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뭐 이런 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결국에는 A의 마이너스 8분의 1. 자, B 같은 경우는 요게 마이너스 8분의 1 맞나요? 맞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B가 2분의 1, 8분의 1. 8분의 얼마인가요? 이게
4분의 1, 8분의 3인가요? 8분의 3제곱 이렇게. 참 b의 8분의 3제곱. b의 8분의 3제곱. 끝나고 나니까 이런 모양이 이제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이걸 거듭적으로 바꾼다면, 얘는 이제 분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승은 분모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8제곱근 b의 3승이라는 모양이 가능하고, 분모에 8제곱근 a가 들어간다.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얘를 갖다 찾아주시면 계산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 2번 문제를 풀 때 원래는 이런 스텝을 쭉 여러분이 밟아서 푸셔야 되는데, 이제 뭐든지 그렇죠. 뭐든지 어떤 계산이라는 걸 하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는데, 얘는 어떤 것에 루트 곱하고 루트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루트를 우리가 분할을 해줘요. 이런 게 가능해져요. 자, 루트 이만큼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이 루트는 어떻게 분할이 되느냐 하면 루트 a분의 b 곱하기, 바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루트 b분의 a 곱하기 루트 a분의 b,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루트도 또 분할이 가능하죠. 루트 a분의 b, 이거는 원래 있던 거고 이쪽에 있는 거고, 이거 분할 가능한 아직 루트가 하나 빠졌네요. 루트 이렇게, 그죠? 얘 쓰시고 루트 쓰시고, 그 다음 이거 그대로 쓰고 루트 씌우니까 루트가 2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루트가 2개짜리, 루트 2개짜리 b분의 a 이렇게 분할이 되고, 곱하기 얘 입장에서는 루트 2개가 중첩이 되면 자기 가지고 있던 루트하고 3개가 됩니다. 3개. 루트 a분의 b.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는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잘리는 거죠. 싹둑 잘리고, 여기서 싹둑 잘려가지고, 얘는 루트 하나, 얘는 루트 2개, 얘는 루트가 3개가 씌워진다. 이게 이제 루트를 분할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루트 2개면 4분의 1제곱, 3개면은 8분의 1제곱이다 해서 이 모양까지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제 공식으로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루트 a라고 하는 이 형태는 뭐냐 그러면 a의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이죠. 그죠?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계산할 때 조금 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 이제 a, 루트 a 이런 형태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은 지금 루트가 몇 개 씌운 겁니까? 이거 하나, 요거는 2개, 요거는 3개. 그러면 요것은 a의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a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은 a의 2분의 1제곱, a의 4분의 1제곱, a의 8분의 1제곱 이렇게 처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루트를 처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형태를 봤을 때 이 형태, 요거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다 더하면 8분의 7성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계산법.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데, 자, 2 플러스 루트 3 루트, 이건 이중근호죠. 이중근호. 그러니까 이중근호부터 먼저 처리를 해서 좀 간단히 만들고 3분의 1제곱을 처리하는 그런 확대 문제입니다. 우선 얘부터 처리하는데요. 이거 4 플러스 2 루트 3 나누기 2. 자, 이렇게 이 안쪽에 있는 이 근호 앞에다가 2를 만들어주는 이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방법이겠죠. 여기 루트 2분의 요거 4 마이너스 2 루트 3 그리고 전체적으로 3분의 1제곱. 자, 요 녀석은 이제 분자 분모가 분할이 가능하니까 루트 2분의 그리고 얘가 곱, 얘가 합. 자, 더해서 4 곱해서 3 루트 3과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요 녀석은 이제 가운데 뭐가 마이너스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2분의 1제곱. 루트 3이 서로 날아가네요. 예. 그럼 1 빼기 1이니까 2가 되니까 루트 2분의 2가 돼가지고 사실 요거 이제 지워지면 루트 2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3분의 1승이구나. 3분의 1승. 그러면 루트 2의
3분의 1승이니까 이건 2의 6분의 1승 혹은 6제곱근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밑이 이제 x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지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왜 거듭제곱근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유리수 지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찾았고 그리고 그걸 거듭제곱 물론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지수 법칙을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분수 지수라는 유리수 지수라는 지수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 법칙은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엔 자, 지수 법칙을 이용한 좀 계산 문제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